내가 A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채무가 있다. B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있다. C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있다. 이거를 A은행, B은행, C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부채에 관한 이제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일일이 사무실이나 신청체나 당사자분들이 채권자 10몇 군데 되면 있잖아요. 일주일이 걸려도 그거 다 발급 못 합니다. 예, 또 이번 시간은 2026년도 개인회생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측면 있잖아요.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그 절차 중에서 채무자분들을 위한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해년마다 했던 원래 전체적인 절차는 여러분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인회생 길게 보면 상담을 하겠죠. 이제 힘든 채무자분들이. 그래서 사무실에 위임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걷어내고 사무실 위임을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관련 서류를 뭐 취합하고 뭐 신청서 작성하고 여러 가지 서류 작성해서 접수를 들어가겠죠. 접수.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가겠죠. 접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위임, 사무실에 대한 위임. 물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가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라고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이거는 보통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더 적게 걸리기도 하겠지만 2, 3개월 지나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시 결정이란 게 뭐냐면 이 신청 채무자 A라는 사람은 서로 심사를 다 했더니 개인회생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를 선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개시 결정. 접수하고 2, 3개월 있다가 개시 결정이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 사람에 따라서 몇 개월 더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내는 변제금 있잖아요. 이걸 납입할 법원의 가상 계좌 번호가 나와요. 개시 결정을 하면서 가상 계좌 번호가 나오면 그 가상 계좌 번호에 이제 매달 변제금을 계속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 또 2, 3개월 있으면 인가 결정이 나와요. 인가 결정. 인가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접수할 때 이제 신청 채무자가 이렇게 접수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을 해서 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제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안. 그래서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가 결정은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해준다. 이때 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인가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걸려있던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이렇게 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에도 계속해서 이제 3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하겠죠. 그럼 변제금을 3년 후에 다 납입을 하면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면책 결정은 법원에서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고 변제금을 다 납입했다고 해서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제가 인가 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다 납입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못 갚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을 해주십시오.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게 면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이 딱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이 되고 신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는 이 위임, 이제 신청 채무자분한테 어떤 1차적인 간단한 서류들, 뭐 인감도장, 인경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제 사무실에 따라 다른데 사무실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거는 다 발급해주는 사무실이 있고 이제 당사자한테 다 발급해오라는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일일이 본인이 다 발급을 하려면 여러분들 시간 엄청 걸려요. 사무실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해주는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이 발급하는 서류 중에서 부채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부채증명서 뭐냐면 내가 A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채무가 있다. B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있다. C라는 은행에 대해서 얼마 있다. 이거를 A은행, B은행, C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부채에 관한 이제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일일이 사무실이나 신청체나 당사자분들이 채권자 10몇 군데 되면 있잖아요. 일주일이 걸려도 그거 다 발급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부채 증명서만 전문으로 발급해 주는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맡겨요. 맡기게 되면 그 부채 증명서만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회사들은 부채 증명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몽땅
발급해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립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려요. 부채증명서 발급하면. 그러면 이제 부채증명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부채증명서를 마지막으로 액수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이제 변제 계획이라든지 정확히 작성해서 이제 신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부채증명서 자체가 발급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 법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청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뭐 토스나 신용정보회사에 내가 신청하면 내 채권 채무관계가 쫙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갚아야 할 어떤 은행들 뭐 캐피탈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채증명서도 신청을 하면 부채증명서 일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26년도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어떤 은행과의 협약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정비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의 스타일 보시면 한다고 무조건 하죠.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의뢰를 맡겨서 부채증명서를 하면 좀 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바로 신청해서 다 발급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조금 아낄 수가 있겠죠. 이건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하나. 그 다음에 재무 고민 이제는 안녕.